할아버지, 탑골공원에 울려 퍼진 여성의 외침. 흰색 브이넥 반팔티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30대 여성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야, 이 노친네야. 지금까지 우리 돈 따먹고 도망가려고? 거친 목소리에 30대 남성 2명이 70대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둑판 앞에서 벌어진 상황이었죠. 아이고 젊은이들아, 내가 언제 속임수를 썼다고. 할아버지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두 남성의 눈빛은 험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아니면 출퇴근길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행운이 가득 찾아갈 거예요. 속임수 안 썼으면 어떻게 우리가 10판을 연속으로 져?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우리를 바보로 보고 있어. 그냥 돈 내놔.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못 나가. 위협적인 말과 함께 주먹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려온 여성이 두 남성 사이로 스며들듯 다가왔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지야, 벌써 왔구나. 할아버지가 반가운 듯 웃으며 손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박했죠. 야, 누구야 너? 가족이야? 이 할아버지 빚까지 책임져. 한 남성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던 그 순간. 손 치우세요. 여성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는 것 같은 차가운 기운이 흘렀죠. 뭐야 이 여자? 건방지게.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남성이 소리치며 손을 뻗어오는 순간 민지의 손목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남성의 손목이 뒤틀렸죠. 으악. 나라. 형님. 옆에 있던 다른 남성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민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 사과하시면 놓아드릴게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바둑 동호회 할아버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가씨가 박할아버지 손녀구나. 그런데 저런 기술을 어디서 배웠을까? 박할아버지도 젊어서 태권도 좀 했다더니 손녀도 그런가 보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민지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박철수 할아버지는 70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죠.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3명의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그중 막내 아들의 딸이 바로 민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민지가 여전히 남성의 손목을 잡고 있으면서도 박할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공원에서 산책하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말이죠. 그럼 기억하고 있지. 그런데 민지야, 이 사람들 좀. 박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녀가 이상한 일에 휘말릴까봐 하는 걱정이었죠.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민지는 32세.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장 여성 같았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단정한 흰색 브이넥, 반팔티 차림새는 어느 회사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절대 모르는 특별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야 빨리 나. 안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둬. 손목을 잡힌 남성이 발버둥쳤지만 민지의 그립은 철옹성 같았습니다.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죠. 사과하시라고 했는데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뭔가 섬뜩한 기운이 흘렀죠. 사과는 무슨... 으악! 민지가 살짝 압력을 가하자 남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목의 관절이 조금씩 틀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형님, 이 여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있던 남성이 공포에 떨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여자와도 다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던 거죠. 박할아버지는 이 상황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손녀가 자신을 지켜주려 하는 마음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지가 괜한 일에 휘말릴까봐 걱정스러웠거든요. 민지야,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아버지. 이분들이 사과하시면 바로 끝날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것처럼 말이죠. 주변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형님, 이 여자 뭔가 이상해요. 두 번째 남성이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첫 번째 남성의 손목을 놓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박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너 회사에서 일찍 나온 거야? 네, 할아버지. 오늘 반찬 했어요. 할아버지랑 저녁 먹기로 했잖아요. 이 평범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도 상황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어머, 저게 뭐야? 박할아버지가 왜 저런 일에? 요즘 젊은 애들이 참 버릇없어. 구경꾼들의 웅성거림 사이로 두 남성 중 손목을 잡히지 않은 쪽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민지의 시선이 번개처럼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남성이 당황하며 손을 뺐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그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민지가 박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거였죠. 글쎄, 바둑을 두다가 갑자기 내가 속임수를 썼다고 하더라고. 박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죠. 속임수요? 어떤 속임수 말이죠? 민지가 손목을 잡힌 남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이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계속 이기잖아. 10판을 연속으로. 남성이 억지스럽게 말했습니다. 10판 연속으로 이겼다고 속임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지의 질문에 남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들도 명확한 증거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바둑 동호회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할아버지가 속임수? 말도 안 되지. 우리가 몇 년째 같이 바둑 두는데 그런 사람 아니야. 실력이 좋으니까 이기는 거지. 뭔 속임수야.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남성은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아무튼 우리가 돈을 잃었다고. 이 할아버지 때문에. 여전히 손목을 잡힌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돈을 잃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민지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내기를 했는데. 아, 내기를 하셨구나. 민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진 거죠. 그런데 내기에서 졌다고 상대방을 폭행하려 하시는 건가요? 폭행은 무슨? 우리가 언제 폭행을? 멱살을 잡으시고 주먹을 들어 올리시던데요. 민지의 말에 남성은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본 일이었거든요. 그건 그냥이라니요. 민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박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했던 손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상황을 주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민지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할아버지, 잠깐만요. 이분들과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지가 박할아버지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죠.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 젊은 여성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나라고. 손목을 잡힌 남성이 갑자기 발로 민지를 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몸을 살짝 틀어 피했죠. 아이고. 오히려 균형을 잃은 남성이 바둑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바둑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형, 괜찮아? 두 번째 남성이 급하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지가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시면 접은 손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과 함께 잡고 있던 손목에 살짝 압력을 가했습니다. 아, 알겠어, 알겠다고. 넘어진 남성이 바닥에서 소리쳤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한 목소리였죠. 주변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 아가씨, 뭔가 다르네.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저런 기술을 배웠을까? 실제로 박할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손녀를 기특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더 커질까봐 걱정스러웠거든요. 민지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박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이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성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려고요? 민지의 시선이 번개처럼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누구한테 전화하려던 거죠? 민지의 질문에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실제로는 동료들을 부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 더 부르려던 거죠? 민지가 정확히 짚어내자 남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 눈치가 왜 이렇게 빨라? 바닥에 넘어진 남성이 속삭였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를 지키려는 것뿐인데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왠지 섬뜩했죠. 당신들, 이 할아버지한테 뭘 잘못했는지 알아? 민지가 두 남성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내기에서 져서. 그게 다가 아니죠. 할아버지를 속임수꾼 취급했잖아요. 민지의 말에 주변 바둑 동호회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박할아버지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나? 몇 년째 같이 바둑 두는데 정말 정직한 분이야. 주변 분들이 모두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70세 할아버지한테 주먹질하려 했잖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노인을 폭행하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바닥에 넘어진 남성이 마침내 항복하듯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죠? 할아버지를 속임수꾼이라고 하고 폭행하려 했어요. 그럼 이제 제대로 사과드리세요. 민지가 손목에서 힘을 조금 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놓지는 않았죠. 과연 이 두 남성이 진심으로 사과할까요? 아니면 다른 수를 쓸까요?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바닥에 넘어진 남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짜 후회가 묻어 있었죠. 저희가 돈을 잃고 화가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남성도 마침내 사과했습니다. 박할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친구들이. 알겠다, 알겠어. 할아버지는 너무 착하세요.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남성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남성이 손목을 주무르며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민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 내기는 원래 불법이잖아요. 그 말에 두 남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게다가 공공장소에서 도박을 하시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노인분을 폭행하려 하시고. 민지가 차근차근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네, 그게 도박이지. 탑골공원에서 돈 내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상황이 갑자기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두 남성이 여러 가지 법을 어긴 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그냥 재미로 도박을 하셨다고요? 민지의 말에 남성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은 말이야. 박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먼저 돈 내기를 제안했어. 네.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이 친구들이 바둑을 두고 있길래 내가 끼워달라고 했지. 그리고 재미있게 하자고 돈 내기를 제안한 게 나였어. 박할아버지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그냥 부끄러워서 말 안 했지. 박할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지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도 가끔은 재미있게 살고 싶어. 박할아버지의 말에 주변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계속 져서 화를 낸 건 맞아. 나도 좀 놀랐지. 아, 그게. 한 남성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는 재미로 했는데 계속 지니까. 얼마나 졌는데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민지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돈이 좀 급한 상황이라. 남성의 말에 민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20만 원이나 따셨어요? 그게 운이 좋았나 봐. 박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가 아니었던 거죠. 모두가 각자의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할 건가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돌려주마. 박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정당하게 이기신 돈이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박할아버지의 착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남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돈은 필요했지만 이런 식으로 받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결국 한 남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돈 가져가세요. 저희가 못났어요. 예상치 못한 반전 속에서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한 남성의 고백 후 탑골공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고. 박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반 정도는 돌려줄게. 너희들도 사정이 있을 텐데. 할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민지가 말렸지만 박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민지야, 이런 게 인생이야. 이기고 지는 게 다가 아니지. 박할아버지가 10만 원을 꺼내 두 남성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대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화내지 말고. 두 남성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진짜 죄송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박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박은 정말 안 좋아. 나도 오늘 반성했어. 네.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애비도 잘못한 거 맞아. 돈 내기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박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그런 변명밖에 안 되네. 그 말에 민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 말이에요. 할아버지,
앞으로는 그냥 바둑만 둘게. 돈 내기는 정말 안 하고. 박할아버지의 다짐에 주변 바둑 동호회 할아버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돈 내기는 이제 그만하자. 맞아. 재미로만 하는 게 좋지. 분위기가 점점 화해 모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희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저희 진짜 조폭 아니에요. 네. 민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사고 얘는 치킨집 사장이에요. 뭐라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좀 급했는데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상황이 또다시 반전되었습니다. 민지가 조폭이라고 생각했던 두 남성이 알고 보니 평범한 시민이었던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무섭게? 화가 나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요. 저희도 원래 이런 사람들 아닌데. 택시 운전사라고 밝힌 남성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치킨집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치킨집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보였던 일이 이렇게 복잡한 사연들이 얽혀 있었던 거죠. 다들 힘드시구나.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모든 분들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맞아.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정말 안 돼. 택시도 마찬가지야. 대리운전, 카카오 택시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화풀이한 건 정말 잘못됐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 못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두 남성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됐어. 됐다고. 다들 힘든 시기니까. 박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지야. 박할아버지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대체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운 거야? 박할아버지의 질문에 민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할아버지. 설마 태권도 학원에서 배운 건 아니겠고. 택시 운전사가 아직도 손목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제가 실은. 민지가 입을 열려던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지 중령님.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죠. 중령님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상사? 여기서 뭐해? 민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김상사라고 불린 남성이 주변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잠깐만, 중령님이라고? 치킨집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군인이세요? 아, 민지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특전사 중령입니다. 특전사? 박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지야, 너가 군인이었어? 네, 할아버지,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아까 그 기술은? 특전사에서 배운 격투술이에요. 어머나. 주변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특전사 중령한테 덤빈 거야? 택시 운전사가 손목을 만지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았네. 치킨집 사장도 마찬가지로 말했습니다. 김상사, 급한 일이 뭔데? 민지가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훈련 일정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승인 받으려고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전화를 안 받으셔서. 민지가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미안, 소리를 꺼놨네. 그런데 중령님, 여기서 뭔 일이? 김상사가 바닥에 흩어진 바둑알들과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랑 만났는데 작은 일이 있었어.
민지가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박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나쁜 놈들로부터 나를 지켜줬어. 할아버지, 정말 멋있더라고. 순식간에 저 친구 손목을 잡고 박할아버지가 신이 나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분들은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민지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중령님이 그런 일을. 김상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오해였어요. 민지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지야, 박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언제부터 군인이었어? 나한테는 회사 다닌다고 했잖아. 할아버지 죄송해요. 걱정하실까봐. 걱정하기는 뭘. 자랑스럽지. 박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니. 할아버지, 바보야. 걱정보다 자랑스러움이 더 크지. 박할아버지가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택시 운전사와 치킨집 사장은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택시 운전사가 손목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특전사 중령님한테 대들다니. 치킨집 사장도 덧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풀렸으니까.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중령님, 우리 사이에 무슨, 밖에서는 중령님 말고 그냥 민지라고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여기서는 그냥 할아버지 손녀일 뿐이에요. 민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령님, 아니 민지씨. 치킨집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흥분해서. 괜찮아요. 다들 힘든 시기잖아요. 민지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김상사, 민지가 부하를 돌아봤습니다. 훈련 일정 변경 거는 내일 아침에 처리하면 안 될까? 지금은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네, 물론입니다. 일상 시간 보내시는데 죄송합니다. 김상사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상사가 인사하고 돌아가자 다시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민지가 박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돈 내기 안 하실 거죠? 그럼, 내 약속하마. 박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민지야, 너도 약속해. 무슨 약속이요? 더 이상 할아버지한테 거짓말 안 하기. 박할아버지의 말에 민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게 좋지. 이때 택시 운전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특전사가 되신 이유가 혹시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어서?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지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의감 때문이었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박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할아버지. 그런데 민지야, 오늘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 박할아버지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곳에서 드시죠. 그럼 집에서 해 먹을까? 할아버지가 직접 요리해 줄게. 정말요? 좋아요.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택시 운전사와 치킨집 사장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민지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민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특전사라고 해서 싸우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을 도와드리는 것도 저희 일이거든요. 민지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치킨집 사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걸 배우셨는데요? 민지가 궁금해했습니다. 화가 날 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것. 맞아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요. 택시 운전사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아버지께 안부 여쭤봐야겠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바둑 동호회 할아버지들도 하나둘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박할아버지, 손녀분 정말 자랑스럽겠어. 그러게 말이야. 특전사 중령이라니. 우리도 손자 손녀들한테 더 잘해줘야겠네. 따뜻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갈까, 민지야? 박할아버지가 민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가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런 손녀가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우리도 가족들한테 더 잘해야지. 탑골공원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특별한 의미로 기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직접 요리해 주실 거예요? 민지가 박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요리 실력 한번 보여줄게. 박할아버지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탑골공원을 나서며 걸어가는데 민지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바둑 실력이 언제부터 그렇게 좋으셨어요? 허허, 그게 말이지. 박할아버지가 옛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젊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점심시간마다 바둑을 뒀거든. 그때 실력을 쌓은 거야. 그럼 정말 실력으로 이기신 거네요. 당연하지. 할아버지를 누구로 보고. 박할아버지가 우쭐해하다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민지야, 너는 언제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어? 고등학교 때부터요. 민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해외 파병 간 군인들 보는데 우리나라를 지키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특전사까지? 네,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박할아버지가 손녀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까 그분들이 20만 원이나 잃었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잘 두세요? 박할아버지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운이 특별히 좋았어. 운이요?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잘 못 둬. 그런데 오늘은 왜 그렇게 수가 잘 보이더라고. 그럼 정말 운이었네요. 그런데 말이야. 박할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나도 오늘 반성 많이 했어. 무슨 반성이요? 돈 내기도 잘못했지만 너한테 거짓말한 것도 미안하고. 박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너는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할아버지는 공원에서 도박이나 하고.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민지가 박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오늘 하루로 그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고마워, 민지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심심하시다는 것도 이해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아니야, 너는 바쁜 일이 많을 텐데. 할아버지가 가장 중요해요. 민지의 말에 박할아버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민지야, 오늘 아까 그 기술 정말 대단하더라. 아, 그냥 기본적인 제압술이에요. 기본이 그 정도야? 박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특전사에서는 더 어려운 것도 많이 배워요. 어떤 거?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면 뭘 해주실 건가요? 김치찌개 어때? 할아버지표 김치찌개. 와, 좋아요.
할아버지 김치찌개 정말 맛있거든요. 그럼 재료 사러 가자. 박할아버지가 근처 마트를 가리켰습니다. 네. 두 사람이 마트로 향하는데 민지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아까 그분들 택시 운전사분하고 치킨집 사장님 말이에요. 응, 왜? 정말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게, 요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 박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명함을 드렸는데 혹시 연락 오면 도와드려야겠어요. 우리 민지가 정말 착하구나. 할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허허, 그럴 리가. 박할아버지가 손녀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할아버지, 돼지고기는 어떤 걸로 고를까요? 민지가 정육 코너에서 물었습니다. 김치찌개니까 목살로 하자. 기름기가 적당해야 맛있어. 박할아버지가 고기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아까 탑골공원에서 만났던 치킨집 사장이었습니다. 어머, 이런 곳에서 또 만나네. 박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저녁 장 보러 왔는데 우연이네요. 치킨집 사장이 장바구니를 들어보였습니다. 라면과 계란, 그리고 저렴한 반찬 몇 개가 전부였죠. 요즘 혼자 드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친정에 가 있어서요. 장사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치킨집 사장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떨어져 계세요? 한 달 정도 됐나? 아이들도 같이 가서 집이 너무 조용해요. 박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을래? 네.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패가 되죠. 무슨 패야? 김치찌개 끓이는데 사람 하나 더 늘어봤자 물만 조금 더 넣으면 되는데. 박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혼자 계시는데 같이 드셔요. 민지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치킨집 사장이 망설였습니다. 그럼 재료비는 제가 낼게요. 그런 건 안 받아. 박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탑골공원에서 돈 내기는 정말 안 하기로 약속하자. 네, 약속드릴게요. 저도 오늘 정말 반성했어요. 치킨집 사장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성함이 뭐예요? 계속 사장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진수예요. 이진수 씨, 반가워요. 저는 박민지고요. 네, 알고 있어요, 민지 씨. 이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특전사 중령이라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그런데 박할아버지, 김치는 어떤 걸로 고르시는 거예요? 이진수가 장보기에 참여하며 물었습니다. 김치는 집에 담가놓은 게 있어. 우리 민지가 좋아하는 걸로. 할아버지가 직접 담그세요? 그럼 혼자 살면서 배운 거지. 박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요리를 전혀 못해서. 그럼 오늘 할아버지한테 배워가세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남자도 요리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해. 박할아버지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해? 오늘 하루가 제게는 정말 특별했어요. 나쁜 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진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요즘 혼자 있으면서 사람이 그리웠는데. 이진수 씨, 민지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심심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할아버지도 심심해 하시거든요. 그래, 가끔 놀러와. 바둑도 두고. 박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대신 돈 내기는 절대 안 돼요.
민지가 웃으며 못을 박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집 정말 깔끔하시네요. 이진수가 박할아버지 집에 들어서며 감탄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어. 박할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할아버지가 다 할 거야. 너희들은 구경만 해. 그럼 저는 뭘 하죠? 이진수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진수야, 너는 옆에서 잘 보고 배워. 나중에 아내한테 해줄 수 있게. 박할아버지가 친근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진수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박할아버지가 김치를 꺼내는데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건 작년에 담근 건데 이제 제맛이 났지. 박할아버지가 김치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치 써는 법도 있어요? 이진수가 궁금해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무 잘게 썰면 맛이 없고 너무 크게 썰면 국물이 잘 안 나와. 박할아버지가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오, 정말 일정하게 써시네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이렇게. 박할아버지가 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작으면 퍽퍽하고 너무 크면 익는 시간이 달라져. 아, 그렇구나. 이진수가 열심히 메모하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민지야, 너는 밥 좀 안 쳐줄래? 네, 할아버지. 민지가 전기밥솥을 열며 물었습니다. 몇 공기 정도 할까요? 3사람이니까. 넉넉하게 4공기 정도? 알겠어요. 민지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도 요리 잘하세요? 이진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급식이라 요리는 할아버지가 훨씬 잘하세요. 허허, 우리 민지가 겸손해서 그래. 사실 얘도 잘해. 박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때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죠. 우와, 냄새가 벌써. 이진수가 감탄했습니다. 김치찌개의 핵심은 김치를 먼저 볶는 거야. 그래야 깊은 맛이 나지.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박할아버지가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치 국물을 조금 넣는 거야. 김치 국물이요? 응, 그래야 더 시원하고 깊은 맛이 나거든. 박할아버지가 김치통에서 국물을 조금 떠서 넣었습니다. 오, 냄새가 확 달라지네요. 이진수가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물을 넣고. 박할아버지가 물을 넣자 김치찌개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돼지고기는 언제 넣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지금. 고기는 너무 일찍 넣으면 질겨져. 박할아버지가 고기를 넣자 더욱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진수야, 아내분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박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끓여주면 맛이 없다고. 오늘 배워가서 해줘봐. 깜짝 놀랄걸? 정말 그럴까요? 이진수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보장해. 사장님, 언제쯤 아내분하고 화해하실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전화해 볼까 봐요. 이진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지? 이진수가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진수야,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면 돼.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박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누가 올까? 박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민지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바로 아까 탑골공원에서 만났던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민지 씨,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택시 운전사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아까 마트에서 우연히 봤는데 뒤따라와서 죄송해요. 들어오세요. 민지가 문을 열어주자 박할아버지와 이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택시기사 양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택시 운전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수야, 너희 아는 사이야? 박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탑골공원에서 같이. 아, 그렇구나. 그런데 뭘 들고 왔어? 민지가 궁금해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들고 있던 것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케이크 상자였습니다. 이거 사과 의미로 가져왔어요. 케이크를? 제 와이프가 카페에서 일하거든요. 직접 만든 케이크예요. 우와, 정말요? 이진수가 놀라워했습니다. 아내분이 파티셰이세요? 네, 작은 카페에서 일해요. 오늘 일 끝나고 사정 이야기했더니 꼭 가져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택시 운전사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럼 이름이 뭐예요? 계속 택시 기사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최수연이에요. 최수연 씨, 정말 고맙네요. 박할아버지가 케이크 상자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할아버지께 너무 신뢰했는데.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그런데 수연 씨 아내분도 힘드시겠네요. 요즘 카페 장사도 어렵다던데. 이진수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부부 다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최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박할아버지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수연 씨,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민지가 궁금해했습니다. 사실은 마트에서 우연히 봤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 같아서. 최수연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이미 충분히 사과받았는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최수연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런 좋은 분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꼭 찾아가서 제대로 사과해라고. 아내분이 좋은 분이시네요. 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박할아버지가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막 저녁 준비했는데 같이 먹을래? 네. 그럴 수는 없죠. 왜 안 돼? 진수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최수연이 망설였습니다. 물론이죠. 김치찌개인데 사람 하나 더 늘어봤자. 이진수가 박할아버지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물만 조금 더 넣으면 되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히. 그런데 케이크는 언제 먹을까? 민지가 상자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녁 먹고 디저트로 먹으면 되겠네. 박할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되었네요. 이진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 됐다. 박할아버지가 김치찌개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우와, 냄새가 정말. 최수연이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진수도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자, 모두 앉아. 네 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죠. 할아버지, 제가 밥 퍼드릴게요. 민지가 일어나려 하자 박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다 할 거야. 박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자, 이제 먹어보자. 모두가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어. 정말 깊은 맛이 나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허허, 혼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됐지. 박할아버지가 뿌듯해했습니다.
수연 씨, 아내분한테 꼭 가르쳐 드려야겠어요. 이진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박할아버지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게 정말 신기해. 맞아요. 처음에는 안 좋게 시작했는데 이진수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있으니까요.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게요? 최수연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일 같아도 결국에는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요. 맞는 말이야. 박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오늘 많이 반성했어. 돈 내기 같은 거 하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스트레스 줬구나 하고.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민지한테도 거짓말했고. 박할아버지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진수가 말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할아버지께 함부로 행동했으니까요. 맞아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최수연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있잖아. 뭘 배웠나요? 화가 날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박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죠. 그래, 맞아. 그런데 할아버지, 최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께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포용력, 정말 대단했어요. 포용력이라니? 화를 낸 저희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심지어 밥까지 같이 드시자고. 그런 게 아니야. 박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요? 응, 누구나 힘들 때가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그런 마음 이해할 수 있어. 박할아버지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에 모두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듣고 보니 이진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알겠어요. 왜? 사실은 제 자신한테 화가 났던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걸 아내 탓으로 돌렸던 거죠. 이진수의 솔직한 고백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수연이 말했습니다. 택시 수입이 줄어드는 걸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내한테 많이 짜증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할아버지 보니까. 이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사시는 걸 보니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나도 혼자가 아니야. 박할아버지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있잖아. 할아버지, 그리고 오늘 너희들도 만났고. 박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해. 이때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너도? 네. 특전사에서는 강한 것만 배웠는데. 민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건 할아버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남을 포용하고 이해하려 하는 마음, 그게 진짜 힘인 것 같아요. 박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생각할 줄 몰랐네.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네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수연 씨, 이진수 씨, 민지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꼭 가족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네, 꼭 그럴게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솔직한 마음으로요. 알겠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네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화가 나더라도 잠시 멈춰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작은 갈등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준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